신경철 전무는 이 시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편안했던 과거로 도망갈 거냐, 월급도 못 주는 가게를 맡을 거냐. 어렵네요. 만약 이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때 사실 그 고민할 겨를이 없었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아버지 아프시면서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 그냥 명확히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길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좀 융통을 해야 되나, 이게 사실 큰 고민이었고, 그때 개인 대출 막 받으러 다니고 되게 그랬었어요. 그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매출이 무려 10배! 무엇보다 이 오래된 빵집을 찾는 분들의 연령대가 확 낮아졌습니다. 이거 모나카가 유명해가지고 검색해서 왔어요. 생각보다 되게 좀 현대식으로 잘 꾸며놓은 것 같고, 빵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구경하는데 재미가 쏠쏠했어요. 사진 찍으러도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레트로풍 약간 이런 거를 찾아서 갈 때도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희 학교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애기들 어렸을 때 되게 자주 왔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조그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 훌쩍 커가지고 딱 왔더니 너무 좋아진 거야. 빵 맛은 옛날의 그 맛 그대로 이제 제가 자주 와요.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제안. 마음이 흔들렸을 법도 한데 어땠을까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제 안 된다,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전 진짜 그 멋이 진짜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3대가 창피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빵집이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는 뭔가 제 권한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멋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브랜드 리뉴얼에 매진해야죠. 하지만 초기에 사공이 많았다면서요? 장사하는 사람의 이 편리를 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들한테 그 말도 했었어요. 우리가 뭐 이게 맥도 같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변화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매장 유리를 통창을 바꾸면 지나가는 분들이 가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주말같이 좀 손님이 정말 많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밖에서 보여줬으면 매출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브랜드 방향 잡는 거가 우선 첫 번째였어요. 식당스러운 거에 대한 고민을 막 했었어요. 다시 식당 공부를 막 한 거죠. 어떤 게 좀 식당스러울까.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대표 사례가 바로 40년 넘게 장충동 본점에 걸려있던 샹들리에. 문제는 낡아도 너무 낡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뭔가 식당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샹들리에를 일일이 그 알을 이제 닦고 이렇게 세척을 했었는데 이게 다 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전 식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트렌디하게 확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꼭 그렇게 전통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때 이제 73년도 오픈할 때 사진 보면은 남궁원 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GD가 와서 빵 커팅식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가 그런 데였어,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웃기죠. 할아버지께서는 그 빵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일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같은 소리 했던 게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거랑 아버지께서 지키셨던 게 뭔지를 역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할아버지께서 왜 샹들리에는 이렇게 하고 왜 매장 곳곳에 무궁화가 있고 그다음에 어항은 왜 매장 앞에 있고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멋이 없다, 뭐 요새 트렌드로 바꾼다
해서 이제 없애거나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픈하는 날 다 이제 모여서 샹들리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진짜 무슨 그 새 신부가 이렇게 베일을 싹 벗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콱 고이더라고요. 너무 그 감격스럽기도 했고 뭐 아빠나 할아버지 보셨으면 진짜 좋아하셨겠다. 이제 오픈하기 한 1시간 전에 이제 비닐을 딱 뜯는데 이게 너무 영롱하고 너무 반짝반짝하고 영롱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맞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 잘 잡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리뉴얼할 때 사실 몇십억의 돈이 든 건데 그거를 제가 실행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깡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했는지 지금도 사실 약간 헛웃음도 나오고 좀 기가 막히기도 해요. 네, 약간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이제 장충동에 동국대가 있어요. 근데 동국대 학생들은 장충동을 안 넘어오고 충무로에서 놀거든요. 근데 리뉴얼하고 첫 번째 손님이 동국대생이라는 그게 되게 상징적이었어요, 저희한테. 막 우리끼리 막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전기 찌리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예뻐 보였어요, 애들이. 젊은 고객층이 그래도 이로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그 브랜드가 하나 열렸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도 따랐습니다. 레트로를 넘어 뉴트로로 이어지는 복고의 시대가 온 거죠. 물론 그 뒤엔 고유의 글꼴과 상징 캐릭터까지 개발해가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전문의께서는 그냥 딴 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요소를 지키려면 천장이랑 샹들리에 바닥 이런 거 지키려면 그렇게 크게 구조 변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의 땅이 지켜진 것 같아요. 땅 본연의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리뉴얼을 싹 하고 모든 걸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뭐 옛날부터 있던 디자인이잖아. 땅 원래 가지고 있던 거잖아. 그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복구 작업이라고 저희는 표현해요. 낡고 더러워진 것은 손을 보되 오늘의 편리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은 브랜드 가치를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리뉴얼이 실행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선택한 방향 자체가 어쩌면은 제일 트렌디한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바꾸지 않고 지키는 것 자체가 되게 혁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에서 한 발 더 나간 콜라보 마케팅. 그전까지 꿈도 못 꿨던 젊은 고객들의 유입은 그런 노력 끝에 얻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전무님은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콜라보, 현대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함께하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아이디어 되게 많이 내셨어요. 업체 간 협업 방식으로 소비자에겐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판매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콜라보 마케팅은 여전히 이 빵집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매장에서 빵을 파는 일이에요. 저희 시그니처 제품을 맛있게 만드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는 거를 좀 더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